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KBS 의료진단에 출연해 내년 대선에 대한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의 반성이 부족한 가운데 야권에 유리한 선거가 될 거라는 분석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극찬한 반면 윤석열 전 검찰청장에게는 다소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청장의 이달 중 출사표 및 제3지대행에 기대감을 표명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 자신 역시 제3지대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팔순 노욕의 끝은 어디일까요?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그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드는 죽 끓는 그의 변덕은 이미 대선 출사표를 던졌던 2017년 당시를 소환하게 만듭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네요. 예, 정치를 안 한다더니 네, 매일 언급되고 있죠. 매일매일 나오시네요. 핵심 내용은 항상 윤석열은 내 거다 네. 이거든요. 내 거야. 다른 사람은 건들지 마. 5월 중순에 의사표시하지 않을까. 본인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누군가가 배달을 한다는 얘기고 본인 말이 사실이라면 따라 안 만났다고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맺어줬을까, 이게 제가 요즘 한참 취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얘기 하나는 꼭 정당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했어요. 네. 예, KBS하고 인터뷰에서. 예. 아마 정당으로 가는데 부담을 느꼈거나 아니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전 청장 쪽에서 그건 싫다고 그랬거나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당이 아니라 일종의 대선 캠프처럼 꾸릴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예, 여기저기서 기존 정당에서도 사람을 리크루팅 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 하나 하고, 예, 정치권 바깥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망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 거기에 리스트업 될 건지 벌써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김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습니다. 저주를 퍼부은 건데요. 그가 원하는 대로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부질없는 욕망의 발로로 보여집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특히 서울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민심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열릴 대선 역시 여권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실제 민주당은 당대표 송영길, 원내대표 윤호중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송 대표는 비주류지만 범친문으로 분류되는데요. 윤 원내대표도 친문 핵심 인사입니다. 여기에 최고위원들도 모두 친문 성향이 강한 강성 의원들인데요. 더 강한 개혁을 앞세우며 친문 단일 대우를 강화하는 기조인 셈인 거죠.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참패했음에도 그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는 여권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도 아직 거기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 야권이 쉽게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정권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 구조가 여러모로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며 경제, 사회 구조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 변화라는 게 가장 큰 주제가 되고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따라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여권 잠룡 중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기본소득 등 이슈 선점 능력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시절 이 지사를 두고 리스크 태스킹을 잘한다, 머리가 빨리빨리 도는 사람이라고 호평했던 바가 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날에도 이 지사를 언급하며 재주가 많은 사람, 변신에 굉장히 능한 사람,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능력이 탁월한 사람 등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이재명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야권 입장에서는 이 지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이 지사가 여당의 대권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는데요. 친문 후보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자기 혼자 생각한다고 후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그의 말은 대권을 꿈꾸는 팔순 노역의 정객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정작 자신은 되고 남은 안 된다는 내로남불의 황당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청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까칠한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2002년 1, 2% 지지율만 가지고 대권을 거머쥐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지지율 1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윤 전 청장을 향해 별의 순간이 왔다는 평가는 유지했는데요. 그 별의 순간을 어떻게 전개할지는 지켜볼 일이라며 5월 중순 무렵 대선 행보 개시를 예측했습니다. 들려오는 것을 보면 윤 전 청장이 대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윤 전 청장 앞에 놓인 국힘당과 제3지대의 길 중에는 후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윤 전 청장이 국힘당 입당을 택하면 안일한 방식이라고 했지만 제3지대로 나온다면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윤 전 청장이 국힘당이 아닌 제3지대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 역시 제3지대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진행자가 국힘당 복귀에 대해 묻자 김 전 위원장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요청이 와도 안 갈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을 하자 김 전 위원장은 그렇다고 밝혔는데요. 윤 전 청장에게 제3지대로 나올 것을 권유하면서 동시에 정치 경력이 많은 김 전 위원장 자신의 킹메이커 역할론을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국민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꼭 돼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당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하기도 했는데요. 국힘당의 인적 자원, 조직력, 그리고 재력도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민 펀드 모금,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대선 자금을 확보하고 선거 이후 정부 변제금으로 갚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요. 82세의 이 노정객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모이게 되어 있다. 대선에서 군중을 동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언감생심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요? 거기에 자신이 킹메이커를 하겠다고요? 이 이상한 조합은 뭘까요? 제발 환상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